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 사실기 강사 한다면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그 기본 수열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거 하고요. 마지막에 홀수의 제곱 합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열의 그 알고리즘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먼저 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분수의 합계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죠. 네,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감이 오죠? 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에 10분의 1부터 10까지의 합계,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합계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 문제가 됩니다. 자, 알고리즘 도형을 보기 전에 일단 분석을 좀 할게요. 자, 여기서 i라는 애가 분모랍니다. 이 분모라는 거는 분수의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은 분모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은 또 3이 됩니다. 자,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3에서 또 4가 되겠죠. 그죠? 자, 몇씩 증가하고 있나요? 그렇죠.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 해서 2가 됐고요. 2 더하기 1 해서 3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i라는 애는 계속해서 1씩 증가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러면 분자를 또 볼게요. 분자는 m이 분자, m이라는 컵이 분자를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1이고요. 그 다음은 그 1에다가 2를 더했고요. 그 다음은 그 1 더하기 2에다가 3을 더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4를 더해서 증가가 되겠죠. 그죠? 누적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m이라는 애는 계속해서 1씩 누적하는, 1씩 증가하는 숫자를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자, 그럼 검산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검산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요. i라는 애가 분모입니다. m이라는 애는 분자예요. 자, 처음에 i는 1입니다. 분자도 1입니다. 자, i는 1을 증가한다 그랬어요.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됐습니다. 자, 분자는요, 1 더하기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3입니다. 1 증가했죠? 분자는요, 자기 거에다가 3을 더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분모는 뭐겠어요? 더하기 1을 해서 4가 됐습니다. 그 다음 분모는요, 기존의 자기 건 뭐죠? m이죠. 그죠? m이에요. 자기 거에다가 4를 더했습니다. 4는 누가 갖고 있어요? i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식이 나옵니다. m은 기존의 m에다가 더하기 i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i는요, 아까도 식이 나왔죠? i 플러스 1이었고요. m이라는 애는 m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 합계라는 게 있어요. 합계. 합계라는 거는 1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2가 더해진 거죠. 그럼 얘가 합계라고 가정을 할게요. 좀 지저분한가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다시요. 합계라는 애는 1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 반복할 때는 2분의 1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복할 때는 기존 자기 거에다가 s에다가 얘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존재가 i죠. 얘는 분모니까. 얘는요, m이죠. 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제에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 컴퓨터는 1분의 1부터 10분의 1 더하기 2 땡땡땡 더하기 10까지 한 번에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분석만으로도 답안이 유출이 됐습니다. 답안이 나왔습니다. 유추가 됐죠. i는 i 플러스 1이라는 답이 분명히 있을 거고, m은 m 플러스 i라는 게 있을 거예요. s는요, 자기 거에다가 i분의 m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답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잠깐 끊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이제 풀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다반이 지금 나온 상태예요. 자, 시작합니다. 스타트, 시작. 자, S에다가 0을 넣습니다. 넣는다 그랬죠?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S는 합이죠. 그죠? 합에다가 지금 0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써 넣습니다. 검산표를 그립니다. 자, 얘가 분모고요. 얘가 분자입니다. 그리고 S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처음이라고 할게요. 네. I는 뭔가를 주지 않았고요. 아직은 S에다가는 0을 줬습니다. 자, 여기에 M에다가도 0을 넣습니다. M이 분자였어요. 0을 넣고요. I에다가도 0을 줬습니다. 초기값이네요. 네, 0 넣습니다. 자, 이게 처음입니다. 자, 이제 반복문을 만났어요. 자, 알고리즘에서 반복문은 이 조건문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복을 돌고 있죠? 계속 이렇게 반복을 돌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을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게 반복문이라는 거죠. 자, 반복문에서 I에다가 뭔가를 넣는답니다. 자, I는 뭐죠? I는 분모예요. 자, 제일 처음에 분모는 여기 1이에요. 1. 그럼 I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다반이 나온 상태였어요. 그럼 여기다 일단 정답은 아니지만 가다반을 넣습니다. 그럼 I 더하기 1 해서 I는 1이 됐어요. 자, 그리고 M에다가 또 뭔가를 넣습니다. 자, M에 대해서 지금 가다반은 M 플러스 I였습니다. 자, M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1을 더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0이었죠. 0에다가 1을 더해서 M 플러스 I였어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여기 1 됐습니다. 자, S는요. 합이죠. 합. 그죠? 0이었었어요. 0이었어요. 0이었는데 그 0에다가 자기 0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돼요. 자, 분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죠. 분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까 가다반은 I분의 너무 크게 썼다. M이에요. I분의 M이었어요. 그러면 0 더하기 1분의 1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반복이었어요. 네. 그리고 I하고 10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끝나면 되나요?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럼 I는 지금 1이고 1과 10을 비교했을 때 1은 1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만들어야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우린 알면 된다 그랬어요. 전 시간에.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이었던 I에다 1을 더해서 I가 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M은 1이었던 M에다가 I를 더해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1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합은요. 기존에 있던 합에다가 1분의 1에다가 I분의 M을 한답니다. 2분의 1 더하기 2 맞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됐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2가 10보다 작니? 네, 올라갔어요. 두 번까지 할 때는 오답인데도 정답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자, I가 2에서 1 증가해서 3으로 바뀌었습니다. M은요. 1 더하기 2에다가 3을 더하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S는요. 기존의 S에다가 자기 거에다가 I분의 M, I가 3, M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만들어졌네요. 됐죠? 자, 쓰진 않겠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I가 4가 됩니다. 아이고, 여기 4가 됩니다. 자, M은 기존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4를 더하게 됐습니다. 자, S는요. 기존에 여기서 이 구했던 얘하고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만들어졌어요. 맞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답입니다. 얘는 정답이에요. 자, 이제 얘만 찾아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을 갑니다. 얘가 9라고 가정할게요. 9까지 더했겠죠? 9분의 9까지 더한 것까지 누적을 시켰습니다. 9가 10보다 작니? 올라가야 돼요. 아직 안 했으니까. 둘 다 답이네요. 네, 올라갔습니다. 자, I가 10이 됐어요. 10까지 더했습니다. 9까지 더했던 거랑 9분의 9까지 더했던 거랑 10분의 10까지 더했던 거를 누적시켰습니다. 자, 끝나야 돼요. 다 했어요. 그럼 I가 현재 10이죠.
끝나려면 거짓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10은 10보다 작냐? 얘가 거짓말이죠. 그럼 얘가 답이 됩니다. 작거나 같다는 가게 되죠. 또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11분의 11까지 더한 그 값을 누적하게 되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됐죠? 이해가시죠? 제가 잠깐 지울게요. 여기를요. 그럼 정답을 한번 써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정답은요. 여기서 아이고 잠깐만요. 네. 1번에 i 플러스 1이고요. 2번에 m 플러스 i입니다. 3번은 i 분의 m이고요. 4번은 작냐가 답이 됩니다. 자, 다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으셨으면 또 한 단계 올라가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1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어떤 규칙이 있어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1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죠. 그죠? 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들을 10개 항목의 합을 출력하래요. 10개. 자, 지금 현재 예제에 보이는 건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를 더 더하라는 거죠.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검토는 한 번에 못해요. 우리는 규칙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있네요. 여기 16이래요. 16. i는 1 증가 변수입니다. n은 합계 계산을 하기 위한 변수랍니다. 합은 그냥 합계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에서 2가 됐어요. 1 증가했어요. 2에서 4가 됐어요. 2 증가했네요. 4에서 7 됐어요. 3 증가했어요. 그 다음은요. 4 증가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1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값이 어떤 값이 있을 텐데 그 다음 값은 또 5 증가해서 이 증가한 값을 이해하고 더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16이 된 거예요. 16이 됐구나. 이제 알았구나.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1 증가 변수 이 i라는 거는 바로 얘일 거예요. 1, 2, 3 이걸 겁니다. 그러면 합계 계산을 위한 변수래요. 합계 계산을 위한 변수.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이라고 우린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다음 한 번 또 반복을 할 때는 자기 요 합에다가 얘를 하나 더 추가해서 더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요건 i가 아니거든요. 자, 다시. 그래서 얘가 또 합이 됐어요. 합이 됐는데 그 다음 또 반복할 때는 얘를 또 더하게 됩니다. 합은. 그러면 합계 계산을 위한 이 변수라는 건 얘네들을 말이에요. 11, 16, 그 다음 나오는 거 7 이런 것들을 합계 계산을 위한 변수 n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i예요. 여기가 n입니다. 그리고 n이 왜 이렇게 써 있어? 합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i가 1을 증가한다 그랬어요. i가 1이라고 할게요. 1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i가 1을 증가했으니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3이 됩니다. 자, 됐죠? 자, n은요. i가 1일 때래요. i가 1일 때. 그러면 i가 1일 때예요. 그럼 n은 2가 됐을 겁니다. 2. 그러면 이 2하고 i를 더해서 n은 4가 됐을 겁니다. 4하고 3을 더해서 n은 7이 됐을 거예요. 됐죠? 자, i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네. 다 1씩 증가하고 있는 변수라고 문제에도 줬어요. 그러면 얘는 답이죠. i는 1을 더해서 4가 만들어졌어요. i는 원래 3이었어요. 자기 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i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게 우리 분석만으로도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n이라는 거는 n에다가 i를 더해서 n이 만들어지는 거죠. 11이 됐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n이라는 거는 n에다가 i를 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합이래요. 합은 얘하고 얘까지 더했을 거예요. n이 2였으니까 이거라고 가정하죠. 몰라도 됩니다. 여기까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n이 4가 됐대요. 그럼 합은 기존 거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n이 7이 된 순간 합은 여기까지 더했던 거에다가 7을 더합니다. 이거 더하기를 왜 두 번 썼어? 할턴 지울게요. 네. 7을 더합니다. 얘가 11이면 자기 거 합에다가 더하기 n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은 합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이걸 몇 개? 10개를 하래요. 10개 더하는 거를. 됐죠? 자, 이래 놓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지울게요. 지워도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제 풀이를 보시면 됩니다. 분석하는 거는 당분간 계속 저랑 같이 할 겁니다. 그래야 혼자서 분석하는 힘이 생길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풀어보셨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반복문에서 i는 i 플러스 1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m은 m 플러스 i가 있었을 거고요. 합은 합 플러스 n, n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n 고쳐놓을게요. n이 있었을 겁니다. 네. 다시 여기를 써야겠다. 다시 쓸게요. 잠시만요. 요거만 지울게요. 지우고요. 다시요. 네, 여기서 n은 n 플러스 i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봅니다. 우린 분석을 충분히 했어요. 시작합니다. 시작. 자, i에다 뭔가를 넣습니다. 뭔지 짐작하지 마세요. 1번을 못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n이 1입니다. n에다 1을 줬네요. 약간 예측이 벗어났어요. 자, 합에다 뭔가를 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려줍니다. 이제 암산 안 돼요. 계속 외워서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합이라고 합니다. 자, 초기값에다 뭔가를 줬대요. 근데 뭔지 모르니까 물음표라고 쓸게요. n은 1을 줬습니다. 합은 뭔지 모릅니다. 자, 이게 처음이었어요. 처라고 쓸게요. 처. 네.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왔어요. i 뭔지 모르는 거에다 1 더했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n이래요. n이 1이었어요. n이 지금 현재 1이었어요. 자, 그럼 n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2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뜬금없이 4가 될 수는 없어요. n이 처음에 초기값으로 1을 넣었기 때문에 n은 2가 돼야 됩니다. 2. 그러면 i에다가 이 물음표 더하기 1 한 거에다 여기다가 얘를 더해서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뭐였겠어요? 그렇죠. 1이죠. 1이에요. 그럼 이 물음표는 뭐예요? 역추적도 되죠? 0입니다. 그렇죠. 0입니다. 네. 그럼 여기는 0이었을 거예요. 0.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또 지워서 할게요. 자, 역추적이 되니까 자, 여기서 0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야. 다시 잠깐만요. 네, 여기서 0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0일 겁니다. 0이고요. 웬 1이고요. 합은 뭔지 모르고요. 지금 여기서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는데 넣습니다. i는 0에서 1로 바뀌었습니다. 예, i는 1입니다. 요 결과를 넣었어요. 자, n은 n 플러스 i니까요. 여기다가 얘를 더해서 2가 됩니다. 가다반을 적어 놓을게요. 네, 그 가다반이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린 분석에서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합은 합 플러스 n이 될 거예요. 이게 가다반이었어요. 그러면 n이 2래요. n이 2인데 요 뭔지 모르는 거에다가 더하기 2를 했답니다. 그럼 어디까지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가. 그럼 합에는 기본값이 이 물음표라고 돼 있는데 합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1을 들어있어야죠. 여기에 1을 처음에 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가다반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내려갑니다. i가 뭐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 자, i는 현재 여기서 2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기 2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구나. 1이 만들어졌었죠. 0이었으니까. i는 현재 1이었어요. 1인 상태에서 1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봤어요. 반복해야 돼요. 끝나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럼 1보다는 큰 값이 존재해야 돼요. 됐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i가 쭉 이렇게 거놓을게요. 이렇게 헷갈릴 거니까. 자, i가 1이었던 i가 1 증가해서 2로 바뀝니다. 자, n은요. 2였던 n에다가 이 i인 2를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4로 바뀌게 됩니다. 합은요. 기존의 1 더하기 2에다가 얘를 더해서 n을 더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맞죠? 두 번 했을 때까지 맞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가야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i가 2였던 i가 올라가서 i가 3으로 바뀝니다. n은요. 4에다가 3을 더해서 7로 바뀝니다. 합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4에다가 7을 더해서 n을 더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입니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린 얘만 알면 돼요. 몇 개 하라 그랬어요? 몇 개? 10개를 더하라 했어요. 10개 항목을.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1이었을 때는 2개를 더했습니다. 네,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자, i가 2였을 때는요, 3개를 더했습니다. 왜 i를 보냐면, i하고 지금 뭔가를 어떤 가로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서, i가 2일 때 몇 개 더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i가 3일 때는 3개를 더했을 거예요. 4개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i가 쭉쭉쭉 하다가 9가 되면요. 10개를 더하게 되죠? 그죠? 자, i가 여기서 9가 됐습니다. 뭔가를 더했겠죠? 그죠? 10개를 더했죠? 그죠? 끝나야 됩니다. 그럼 i가 9였을 때 10개까지 나왔고, i가 9였을 때, 얘가 9였을 때 10개를 다 더하고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9가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다반을 놓고 지금 답이 구해진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검산표를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고요. 자, 요 답안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서 쭉 그리고요. 자, i 있고요, n 있고요. 자, 합이 있습니다. 자, i에다가 0을 줍니다. 0을 줬어요. n에다가 1을 줍니다. 1을 줬습니다. 합에다가 1을 줍니다. i는요, 0이었던 애에다가 1을 더해서 1이 됩니다. 자, n은요, 1이었던 애에다가 i를 더해서 2가 됩니다. 합은 1이었죠? 1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i는 9보다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i는 2가 됩니다. n은요, 얘랑 얘를 더해서 4가 됩니다. 합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4입니다. 맞게 가고 있죠? i가 2일 때 3개를 더하게 됐죠?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i가 3입니다. 그럼 n 기존에 있던 4하고 i 이번에 3하고 더해서 7로 만들어지고요. 합은 기존에 있던 여기다가 얘를 더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 이렇게 4개를 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9가 됐을 경우에 총 10개의 합을 구하고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죠? 네, 다 맞으셨나요? 네, 답안을 좀 적어 드릴게요. 자, 1번에 0이고요. 2번은 1이고요. 자, 3번은 n 플러스 i고요. 4번은 합 플러스 n이고요. 5번은 9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자, 근데 주관식이기 때문에 다른 답안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다른 답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산표를 그렸는데 된다. 그러면 그 답이 답일 수 있어요. 왜? 주관식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네,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푸는 건지, 가답안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 가답안을 대입해서 정답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건지 그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다음은 배열이에요. 자, 요렇게 생긴 게 바로 배열이에요. 요렇게 표처럼 생긴 거, 요걸 바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왜 만들게 됐냐면, 일단 좀 비워놓고 해볼게요. 자, 요거를 하얀 상태에서 할게요. 하얀 상태에서. 자, 보시면 여러분들 뭐 보습학원을 다닌 적이 있거나 뭐 어디 학원을 다닌 적이 있을 건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보습학원의 반이 A 클래스 반, 뭐 B 클래스 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A 클래스 반에 한 5명의 인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얘네들이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쪽지 시험을 봤는데 이 5명의 시험 성적은 다 다르겠죠. 그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A에다가 첫 번째 학생이 75점이에요. A에다 넣고 다시 또 A에다가 두 번째 학생 점수를 넣고 또 A에다가 세 번째 학생을 넣고 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아이의 100점 점수를 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학생 점수를 알고 싶어서 출력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막연하죠.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변수를 배울 때 덮어쓰기 한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집어넣는다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처음에는 75점을 집어넣은 건 맞지만 그 다음에 80점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기존에 있던 75점은 없어지고 80점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이 배열이라는 거예요. 배열은 이렇게 해서 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나눠진 거죠. A라는 배열이에요. A 클래스니까 이 표 전체가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의 첫 번째 칸에다가 75점 넣고요. 그 다음 학생 점수 80점 넣고 90점 세 번째 넣고 뭐 92점이라고 할까요? 92점 넣고 100점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A의 첫 번째 칸에는 75점 첫 번째 학생 거, 두 번째 칸에는 세 번째 칸은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5명뿐만 아니라 100명, 1000명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이 우리 알고리즘 시험에서는 얘가 A의 첫 번째라 그래서 A의 첫 번째, 얘는 A의 두 번째, 얘는 A의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얘는 A의 다섯 번째, 뭐 하나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네 번째,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가로에 있는 이 숫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배열, 글자가 왜 이렇게 날아가죠? 배열 첨자라고 합니다. 또는 배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인덱스가 번호를 말하거든요. 이 번호는 1, 2, 3, 4, 5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주어질 때 0번째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A의 0이 됩니다. 얘는 A의 1이 되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은 A의 4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0번째인지 첫 번째 1부터 시작하는지 0부터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마지막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지우고 다시 배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열은 바로 이런 겁니다.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뭐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일단 배열이 이런 거구나. 이 전체의 이름은 A구나. A인데 칸으로 5개가 나뉘어져 있고 얘는 A의 1번, A의 2번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구나. 지금 여기서는 인덱스가 1부터 5까지 인덱스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생의 점수는 A1에 저장하고 두 번째 학생은 A2에 저장하고 세 번째 학생은 A3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수업 교재가 좋다 보니까요. 편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편해서 몇만 명, 몇천만 명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되게 쉽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요게 문제예요. 자, 아래 10명의 성적 자료가 있다. 80점 이상인 자료의 합계와 평균을 구해라. 80점 이상인 애들만 합계를 구하래요. 얘랑 80점 이상이니까 80점 이상 얘네들만 합계를 구하고 얘네들을 합계를 구한 거에다가 평균 구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점수는요, 여기에 있는 이 점수는 그냥 랜덤하게 제가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점수는 항상 똑같지 않죠.
시험을 또 봤는데 첫 번째 학생이 또 85점, 이런 건 아니죠. 100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점수가 바뀝니다. 계속 바뀌니까 바뀌는 거를 염두해서 80점 이상인 자료의 합계와 평균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어떨 땐 10명이 전부 다 80점 이상이 돼서 10으로 나눠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CNT, 배열 이름이 CNT래요. 그러니까 이 표 전체가 CNT라는 배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I는 배열 첨자래요. 자, 그럼 얘가 CNT에 1, 2,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제가 첨자라고,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I입니다. 그리고 합은, 합계죠. 얘네들의 합계. 80 이상인 얘네들 합계 구하는 거고, 건수. 이 건수라는 거는 80 이상인 게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80 이상인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개수를 알아야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네, 뭐 그런 겁니다. 자, 분석을 좀 해볼까요? 자, 얘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죠. 지울게요. 자, 분석하기 전에 컴퓨터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알고리즘 수업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학생부터 10번째 학생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컴퓨터는. 절대로요. 컴퓨터는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얘를 딱 보고요. CNT의 첫 번째 거가 80 이상이니? 라고 질문하고요. 참이면 한 건, 85점 현재. 80 이상이니? 두 번째 게 80 이상이니? 두 건, 90점. 두 개 더 해야겠죠, 그죠? 누적을 해야죠. 합계 구하라 그랬으니까. 세 번째 거 80 이상이니? 아니? 그러면 아니면 바로 네 번째 거가 돼야 돼요. 그러네요. 자, 네 번째 거 80 이상이니? 아니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 거가 돼야 돼요. 얘가 80 이상이니? 그러네. 96 또 더합니다. 됐죠? 80 이상이니 여섯 번째가? 네, 80 이상 맞습니다. 또 더합니다. 88. 아이고, 지금 4개인데 이거 표시 안 했어요. 4개. 자, 80 이상이니? 네, 맞습니다. 5개네요. 80 이상이니? 아니요. 80 이상이니? 아니요. 80 이상이니? 아니요. 우리 눈으로는 끝까지 볼 필요도 없이 딱 보이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모르거든요. 컴퓨터는요. 단순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거에다가 총 5개니까 나누기 5를 해야 평균이 되는 거예요. AVG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산표 가지고 한번 해보죠. 검산표에요. 배열 첨자가 있습니다. I가 있어요. I가 첫 번째 거라고 가정할게요. 자, 우리 CNT I라고 하죠. 첫 번째 게 85점입니다. 자, 합이라고 하죠. 합. 네. 물어봅니다. 85, 얘가 80 이상이니? 네. 그래? 85점 더 해야지. 현재 K 여기다 그릴게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 건이네. 자, 그리고 I는 뭐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거 물어봐야 되니까 두 번째 거 90점이네요. 자, 얘가 80 이상이니? 네. 그러면 네 되는 순간 더합니다. 얘는 현재 2건이 됩니다. 자, 참인 경우에 기존의 합에다가 얘를 더하고 있네요. CNTI를 더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인 경우에 K라는 이 건수가 하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인 경우에. 됐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3이 되네요. 자, 답 나왔어요. 1, 2, 3.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I는 I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여기다 적을게요.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검산하는 거, 이렇게 흐름도를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는 70점이 있네요. 자, 80 이상이니? 아니에요. 80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합계를 계산하면 안 돼요. 건수도 아니에요. 됐죠? 그럼 얘 건너뛰고 건너뜁니다. 그리고 얘는 4가 됩니다. 65점이에요. 아니에요. 80 이상이 아니에요. 건너뛰고 건너뜁니다. 그리고 얘가 1 증가해서 5가 됩니다. 96점이에요. 자, 96점 80 이상 맞니? 맞아요. 맞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 합에 가지고 있던 이 85 더하기 90에다가 얘를 더합니다. 그러면 참일 경우에는 합에다가 합 더하기 CNTI를 합니다. 됐죠?
CNTI를 했습니다. 96점을. 자, 80 이상이 되니까 두 건이었는데 또 흥분했습니다. 제가 수업하다 좀 흥분을 합니다. 자, 두 건이었어요 현재. 근데 96점이 80 이상이니까 세 건이 됐어요. 건수가 1 증가했어요. 언제? 80 이상이 됐을 때, CNTI에 있던 배열값이 80 이상일 때 1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럼 가다바는요, 합은 합 더하기 CNT의 I와 K는 K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걸 지우고 제가 알고리즘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웠습니다. 알고리즘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자, 반복문이 어디죠? 자, 따라 내려가죠? 처음에 쭉 따라 내려갑니다. 따라 내려가다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고 분기를 하죠? yes가 되면 끝나버리네요. no를 만들어야 반복을 가겠네요. 네, 쭉 내려갑니다. 또 내려갔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 돌리게 되네요. 언제까지? 몇 명인데? 10명이니까 10명까지 반복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우리는 가다반을 어디다 넣냐면 요 반복문 안에다가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합은 합 플러스 CNTI라는 게 있을 거고, K는 K 플러스 1이죠. 1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자, 이 가다반이 맞나 안 맞나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죠. i가 있고요. CNTI가 있습니다. 아까랑 위치를 좀 다르게 할게요. K를 적을게요. K를 적고요. 건수죠. 네, 합이 있습니다. 자, i에다가 처음이죠. 처음에 0을 i에 넣습니다. 0을 넣습니다. 합을 0에다 넣습니다. 자, 이런 걸 지금 할 때 제가 하는 걸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거 그리는 거를. 어떤 사람은 그려놓고요.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걸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내가 기계라고 생각하고 내가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자, 0을 합에다 넣습니다. 넣었어요. K에다가 또 0을 넣네요. 건수에다가 또 0을 넣었어요.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0 넣습니다. AVG, 그렇죠. 마지막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AVG에다가 0을 넣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쓸 거니까 나중에 쓸게요. 여기선 지금 반복문에서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요게 처음이죠. 처음. 자, 이제 첫 번째 반복합니다. 이제 i는 기존에 0에다가 1을 더해서 i가 1 된답니다. 자, 완전한 확정 답안은 아니었어요. 가답안입니다. 자, 1이 10보다 원래 작아요. 작습니다. 작은데 거짓말을 쳐야 돼요. 거짓말을 쳐야 내려갑니다. 반복을 하죠. 그러면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또는 같다. 세 가지 중에 또 하나일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이 봤어요. 어렵지도 않죠. 이제 찍을 생각도 하지 않죠. 그죠? 자, 내려갑니다. 어쨌든 내려갑니다. 자, CNTI에 85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85점 이상이라는 게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자, 85점이 80하고 비교합니다. 이상이냐고 했으니까 당연히 크거나 같다죠. 뭐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죠. 85점은 8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내려왔어요. 합은 기존에 0이 있었는데 0에다가 85를 더해서요. 0 더하기 85가 됩니다. 85겠죠. 그죠? K는요. K 플러스 1입니다. K는 현재 한 건이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 읽어봤잖아요. 그죠? 0이었는데 현재 한 건 됐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반복하러 또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i는 1이었는데 2로 바뀌었어요. 배열 첨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가 10보다 크니? 핥던 내려가죠. 이건 나중에 찾죠. 우리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게 90점이었습니다. 90점이 80 이상이냐? 네, 내려갔습니다. 합은 기존의 합 0 뺄게요. 기존의 합에다가 90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K는 한 건이었는데 현재 두 건이 됐네요. 그럼 1에다가 1을 더해서 2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갑니다. 자, 맞게 가고 있나 봐야 돼요. 맞게 가고 있나? i가 3이 됩니다. 그렇죠. 3은 내려갑니다. 여기서 볼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내려갑니다. 세 번째 있는 값이 70점. 여기서 얘네만 안 구하면 돼요. 자, 70이 80 이상이니?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자, 맞죠? 맞죠? 더 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얘네들이 답안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i 플러스 1이 답이고요. 크거나 같다도 답입니다.
합 플러스 CNTI도 맞습니다. 자, K는 K 플러스 1도 답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9가 됐다고 할게요. 자, 9입니다. i가 9예요. 9가 10보다, 다 맞는 말이죠. 그죠? 거짓이죠. 그죠? 맞는 말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니까 내려왔어요. 9번째 있는 40점하고 비교했어요. 올라갑니다. 자, 10번째 것까지 해야 돼요. i가 10이 됐습니다. i가 10이 됐어요. 해야 돼요. 10번째 걸 해야 돼요. 하려면 거짓말 만들어야 돼요. 10이 10보다 크냐? 거짓말이죠. 그죠? 그럼 얘네가 답이 아니고 얘가 답입니다. 크다가 답입니다. 그럼 10번째 것까지 77점이 80보다 크거나 같니? 아니요. 벗어나서 i는 11로 바뀌고 11은 10보다 크니까 끝나게 됩니다. i는 11인 상태로 끝났어요. i가 11인 상태입니다. 자, 평균 구해야 돼요. 자, 아까 합에는 80 이상인 것들의 합계가 구해져 있었을 거예요. 몇 개냐면 5개였을 겁니다. 그죠? 세볼까요? 85점, 90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써놔야 나중에 검사하기가 되게 편해요. 10개 그러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대충 점수를 아무거나 막 랜덤하게 넣어주세요. 100개라 그랬다고 100개 다 넣지 마시고 한 4개 정도 넣고 마지막에 한 1개 정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검산표 만들 때 되게 도움됩니다. 답을 찾을 때 되게 도움됩니다. 자, 지금 내가 랜덤하게 그린 이 점수들 중에 80점 이상인 게 5개예요. K에도 5개가 구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합계, 어차피 5개를 구했잖아요. 합계에다 나누기 K 건수를 해주면 평균이 구해져 버립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1차원 배열의 알고리즘입니다. 됐죠? 자, 정답 부를게요. 그래도 혼자 푸신 분은 맞춰보세요. 1번의 답은 i 플러스 1입니다. 쓰진 않아도 되죠? 2번의 답은 크냐가 됩니다. 크냐. 3번의 답은 크거나 같냐 이상이죠. 4번의 답은 합 플러스 CNTI가 됩니다. 5번의 답은 K 플러스 1이고요. 6번의 답은 합 나누기 K, 그러니까 K분의 합 이렇게 됩니다. 다 맞았어요? 다 맞았으면 정말 제가 되게 기쁩니다. 점점 더 향상되고 계십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